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트 두 번째 시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요즘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뉴스타트 생활을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금세 그 좋은 결과에 심취해 가지고 옛날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금방 또 재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진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 헤어나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잊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항상, 저는 지금 뉴스타트 생활한 지가 벌써 6년, 7년째가 다 돼가는데요. 매일 아침 기도를 할 때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옛날에 진짜 내가 방법이 없을 때에 그때의 그 순간들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마음관리, 평상심을 관리하는 것들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암 걸리기 전에는 운동을 거의 안 했으면 거의 아닌 게 아예 안 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막상 이게 몸이 아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 암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 귀찮지만은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동 누구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몸이 찌부둥하니까, 그래서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몸을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뉴스타트에서도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어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저도 아무런 계획 없이 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제가 했는 경험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의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은 이 건강한 음식들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세포까지 완전하게 전달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칭이 그 혈관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우리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이 혈관들이 꼬이고 또 그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혈액순환들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많이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 먹는 걸로 아니면 온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딱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것은 운동과 이 스트레칭, 이거 외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줌으로써 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칭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분을 제 규칙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0분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잡아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제가 유스타트 스트레칭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제가 올려놨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20분 정도 아침에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등산입니다. 물론 일단 산길을 걷는 것도 좋고 또 이런 평지에서 이렇게 걷는 것도 좋지만은 운동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땀을 한번 흘림으로써 온몸을 완전히 순환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땀이 나온다는 것은 온몸이 한번 순환이 됐다는 그런 표시라고 여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운동을 할 때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땀을 흘려줘야 된다. 물론 이 전제는 체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전후로 해서 이 등산을 한번 해줘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등산이 좋은 이유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산을 할 때도 무조건 오늘은 내가 저기를 올라가서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지점까지 한 달 정도를 계속 거기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비축이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높이고 또 그리고 또 체력이 비축되고 나면은 또 한 단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은 그 체력까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30분 40분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려오는 시간들 그렇게 한 20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량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1시간 이상, 1시간 반, 예를 들어 2시간 이상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등산을 하시면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조절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양의 한 60% 정도만 이 운동에 소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힘을 남겨놨다가 이런 우리 몸에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운동의 양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잤는데 운동의 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몸을 뒤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잠을 중간에 2-3번 깨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운동의 양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는 운동량을 그 이하로 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잤을 때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저녁에 한 9시 반이나 10시쯤에 잤는데 새벽 4시 5시에 눈이 탁 떠진다. 이게 진짜 맞는 운동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암에 걸리고 나면은 뭐든지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막 그래서 오늘은 뭐 5km를 걸어야 돼, 10km를 걸어야 돼 하면서 매일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합니다. 근데 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정신력이 강해지니까 몸이 피곤한지를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무리가 돼서 몸에 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독이 돼 가지고 암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운동의 양의 조절을 할 때에 일정 양을 딱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산에 동네 산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운동화를 신고 막 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장비를 갖추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꼭 등산화를 신으시고 그리고 이 산을 가거나 트레킹을 할 때는 항상 이 지팡이 스틱을 2개를 꼭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등산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몸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하나만 짓게 되면은 몸의 균형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갈 때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완전히 뒷발은 쭉 뻗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꼭 갖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산에 가고 이러면은 미끄럼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잔잔한 평지라도 약간 경사도가 있다 보면은 거기에 발 같은 거 이런 거 운동하는 금방 확 미끄러져 가지고 쿵 눌러 앉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야만 자들은 이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복합골 저리 와서 이 운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갈 때는 항상 장비를 갖추시고, 특히나 또 산에 갈 때 덩어리, 이 등산 빈 가방이라도 항상 메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 60% 정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한 40% 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때에 산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등산로 일반 산책로로 다니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산으로 다녔던 분들 지금까지 6년이 지났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던 분들은 많이 근데 이것이 뭐 꼭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 근력 운동, 등산을 하게 되면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한꺼번에 하시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사실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힘든 게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귀찮고 이렇게 하고 또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만두게 되고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운동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살아있음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진짜 삶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생각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은 뭐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몇 킬로씩만, 한 3, 4킬로만 걸을 수만 있어도 절대 아무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또 쉬실 때는 푹 쉬시고, 하루 이틀 예를 들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푹 쉬어주는,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